네, 코레일이 2층 객실 갖춘 KTX를 도입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2층 버스만 타도 아직까지 신기할 따름인데 네네. 2층으로 된 KTX 타면 정말 기분 좋겠네요. 언제부터 탈 수 있을지 궁금할 텐데 네.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탈 수 있습니까? 뭐 당장 가까운 시일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이 2층 기차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ITX 청춘 열차라고 네. 들어보셨죠? 그 노선에서는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짚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KTX입니다. 이 서울을 출발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KTX에 2층 객차가 도입이 된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거에 한 발표회장에서 공개됐던 그런 영상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블 데크 트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뭐 떼제베 듀플렉스나 신간센, 이원, 이포 뭐 이런 기차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 차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영국이라든지 모로코 등에서도 2층 객차에 대한 도입 추진과 그리고 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레일과 국토부 올해 내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예. 현재 객차의 모델, 그러니까 실제 객차와 똑같은 크기의 그런 모델을 제작하는 게 끝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개념 설계라고 해서 이 기초적인 설계가 모두 다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기술 심사 기관에서는 그 기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차에 대한 그런 기술 심사를 한 기관이기도 한데요. 네. 보통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코레일과 이 국토부 등이 잘 협의를 끝내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 공식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은 6, 7년 후니까 이르면 한 2023년 정도에는 우리 땅에서 2층 KTX가 운행이 될 것이다. 이런 이 관측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안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계획은 그럼 아직 좀 안 나온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한번 추진됐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2012년도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2020년도부터 공식 운행에 들어가는 해무 기차와 함께 이 2층 KTX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그때도 한번 큰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철도 사안에 밀려서 흐지부지 됐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서울에서 세종 구간, 아침이나 그다음에 또 주말이나 이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수송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한계, 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선로의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는 그럼 그만큼 기차 수를 더 늘려서 많이 실어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시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300km, 시속 300km 이상 달려야 되는 기차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차가 정차해 있으면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세우는데 또 문제가 그렇죠. 있는 이 거죠. 가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차를 할 수 있는 역도 한정돼 있고요. 투입할 수 있는 노선, 그러니까 노선 용량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2층 형태의 KTX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졌을 때 이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무색해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예. 반대로 이렇게 KTX가 더 많이 도입이 되고 사람들을 많이 실어 나르게 되면은 국토가 더 균형 있게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생각하기 나름이고 여러 가지 경제 분석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느 한쪽을 편을 들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2층 KTX 지금 홍순만 현 코레일 사장이 과거 2012년도에 이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당시에 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두지휘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했다고 해요. 그래서 2층 KTX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솔솔 풍겨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간이 어디로 정해질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장 1순위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서울역에서 충북 오송역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기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조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또 궁금해진 것은 뭐냐면 네. 그렇다면 1층에서 2층이 됐다 그러면 그 전보다는 더 많은 승객들을 수용할 수 있을 텐데 네. 똑같이 다 앉아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어떤 좌석의 형태가 바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제가 작년에 유라시아 친선 특급 때문에 유럽 땅을 그러니까 예.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횡단을 기차를 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도 독일이랑 폴란드 등등을 제가 돌아본 적도 있었고 네덜란드나 벨기에 그 지역도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2층 형태의 기차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거든요. 어허. 그런데 대부분 보면 좌석들이 다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지하철 형태로 좌석을 한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쫙 붙여놓고 한쪽을 서서 갈 수도 있게. 서서 할 수 있게 입석 형태로 할 것이다. 이런 계획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전 좌석을 이 좌석으로 두 열씩해서 4개의 좌석으로 기존의 이렇게 기차처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쭉 배열할 것이다. 이렇게 좀 그림도 제가 확인을 했고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있네요. 네, 예. 저런 식으로 좀 구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2층이기 때문에 높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차의 하단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어허. 요즘 그 저희 흔히들 길에서 내일부터 저상버스 위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이 것처럼? 저상버스처럼 낮춘다. 네, 하단부를 낮춰서 높이를 높이는 것을 예.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KTX 이용하다 보면은 주말에는 예약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네. 그만큼 좀 수용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만약에 2층 버스가 도입된다면 그런 것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또 어떤 효과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2층 객차, 이 기차가 도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50% 이상 많은 인원들이 탑승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저희가 기차표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경우가 예전보다는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 구간이 서울역에서 5선 구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그런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레일 그리고 국토부 관련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2층 객차가 도입이 되면은 운임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저희가 또 찾아봤는데 운임이 15%에서 30%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 내려갈 때 한 18,500원 정도 됩니다. 편도로. 네네. 한 30% 최대로 할인을 했을 때는 12,950원 많이 정도까지 싸지네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예. 다만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게 2023년도에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운임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에는 좀 이런 건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요.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이게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게 좀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수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기자의 얘기대로 취지는 참 좋은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안전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물론 KTX는 아니었지만 열차 탈선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네네. 사람을 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이 우선돼야 할 텐데 해결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두 가지 어떤 게냐면 높이가 너무 높아서 문제다. 그리고 하나는 무게 중심을 못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높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높이를 높이면은 그만큼 터널을 위로 더 뚫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높이를 좀 그걸 낮추면서 낮춰서? 하겠다라는 예.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 기존 전력 설비와도 호환이 가능한지 이걸 좀 잘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층이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차에서 내릴 때 급하게 내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2층에서 내려와서 언제 내립니까? 분명히 또 그러니까요. 이게 혼잡도가 굉장히 극심할 때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동선을 잘 짜야 될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심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차가 나올 때 시운전을 한 18만 킬로미터 정도를 쉴 새 없이 운전을 한 이후에 안전도를 확인한 이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허. 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무게 중심과 높이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출시를 해야지 아무래도 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3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요. 완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